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곧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태울 전세기도 조금 전 워싱턴으로 향했는데요.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사태가 발생한 지 엿새 만에 마침내 귀국길에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석방돼 4시간 30분 거리인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한 뒤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들을 태울 전세기는 총 368석 규모인 만큼 현지에서 이들 300여 명을 모두 태워서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기는 내일 새벽 3시 반쯤 출발해 오후 6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현지 공장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구금된 일부 외국 국적자들도 함께 탑승할 가능성도 있어서 아직 최종 탑승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현재 재입국 등의 불이익이 없는 자진 출국 형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들의 비자나 체류 신분 등 개인 상황과 무관하게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기 위해 미측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추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대강 합의는 된 상태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밤 직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관련 비자 할당 등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또한 이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투자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이민 정책과의 적절한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KT 소액 결제 피해 원인 중 하나가 유령 기지국으로 파악되자 KT가 초소형 기지국 접속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 정부는 결과 발표를 앞당길 예정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악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서남권과 경기 인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무단 소액 결제 피해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은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서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앞서 KT가 이용자 무단 소액 결제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이미 발견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도 불법 기지국이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돼서 이미 알려진 지역 외에도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즉각적인 해법을 요구했고 KT는 어제 오전 9시부터 모든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 중입니다. 또 이제 개인정보가 탈취됐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KT는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 결제가 이뤄졌는지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단 소액 결제 범행에 초소형 기지국이 악용된 내용을 다른 이동통신사들에도 공유해서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어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경기 남부경찰청도 이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 방식의 범행은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발생 사례가 없던 유형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킹을 당한 롯데카드에서 일주일간 3만 명에 달하는 고객이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 5위인 롯데카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먼저 파악된 해지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롯데카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누적 27,243명이 카드를 해지했습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실은 지난 1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는데요. 해킹이 알려지고 이틀 만에 고객 6,785명이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달 해지한 인원을 보면 평균 4만 명 정도가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달은 해킹 사고로 인해 이미 3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해지한 겁니다. 현재 회원수로 봤을 때 업계 5위인 롯데카드의 이탈 고객은 해킹 사고 이후 기존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한 상황입니다. 앞서 금감원이 고객의 해지와 재발급 절차를 홈페이지에 별도로 마련하라는 주문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고객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번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들은 불안한 마음에 우선 해지하는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된 롯데카드 사칭 스미싱 문자도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사고 접수, 카드 발급 비밀번호 변경 유도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자진 롯데카드 대표도 관리가 미흡했다며 머리 숙여 사과하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피해 예방을 위해 전사적인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명품 업체들이 1년 사이에도 수차례 가격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서 고객 서비스까지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로 해외 본사의 배당금은 점점 늘리고 있는데요. 한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배짱 영업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먼저 어떤 서비스가 축소됐나요? 네, 업계에 따르면 명품 주얼리 업체 반클리프 아펠이 어제부터 픽업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반클리프는 최근 정치적인 이슈로도 언급되며 인지도가 더 높아졌는데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주얼리인 만큼 고객이 AS가 필요할 때 택배를 통해 제품을 회수하고 다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해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반클리프는 어제 서비스 종료 이전부터 관련 서비스 처리를 지연하는 등 고객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가격 줄인상 움직임도 여전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까르띠에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가격 인상에 나서 오늘부터 최대 5% 인상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까르띠에와 반클리프 앤 아펠 모두 프랑스 리치몬트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국 법인인 리치몬트 코리아는 지난해 한국에서 1조 8천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이 가운데 740억 원을 프랑스 본사 배당금으로 보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쓴 기부금은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 5억 원이 채 안 됐습니다. 물론 소비자 수요가 많지만 이를 이용해 배짱 영업을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주사 치료제 위고비의 대항마로 등장한 일라일릴리의 마운자로가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벌써 품귀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방을 받아도 약이 없어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출시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마운자로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네, 소비자가 몰려드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대형 병원과 규모가 큰 약국 위주로만 유통되고 있고 동네 약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상엔 마운자로를 처방받아도 약을 못 받았다며 선결제로 예약을 해야 한다. 마운자로 있는 약국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등의 글들이 많습니다. 마운자로는 지난달 14일 국내 출시돼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중국과 인도 등 수요가 더 큰 나라에 우선 공급되면서 국내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간 위고비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마운자로가 효과가 더 좋아서 인기인 거죠? 네, 임상 결과상 마운자로의 체중 감소 효과가 위고비보다 높았습니다. 고용량까지 72주 동안 맞을 경우 체중 감소율이 평균 20.2%로 위고비의 13.7%보다 우월했습니다. 다만 이를 의식해 위고비가 할인에 나서면서 가격은 위고비가 더 저렴합니다. 가장 낮은 용량 기준 위고비는 약 22만 원, 마운자로는 약 28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위장장애나 췌장염 같은 부작용도 있는 만큼 오남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취업자 수가 석 달째 10만 명대 증가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주로 늘었고 청년 취업자 수는 감소했는데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도 계속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했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 6천 명 늘었습니다. 석 달 연속 10만 명대로 증가세지만 상승폭은 조금 줄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40만 1,000명 증가한 반면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은 21만 9천 명이 줄었고 40대와 50대 중장년 취업자도 각각 7만 3천 명, 3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최근 1년 4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전체 고용률 상승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없음 인구 가운데 30대가 32만 8천 명으로 8월 기준 역대 최다입니다. 통계청은 최근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고
수시 채용이 확산되면서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어떤가요? 네, 이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한파는 여전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 1,000명 줄면서 1년 2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도 13만 2,000명 감소하면서 1년 4개월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업황 부진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관세 악재가 지속되고 있어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한파, 폭염, 폭우 등 이산기온과 업종 비선호 등으로 농림어업 역시 장기 불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현대차 노사가 기본급 10만 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간 이어진 교섭 과정에서 7년 만에 파업이 있기까지도 했는데 합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결국 현대차 노사가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네요. 네, 현대차노사는 어제 울산 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지난 6월 선결례 이후 83일 만에 합의에 도달한 건데요. 교섭 과정이 지연되면서 노조가 7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단행하는 등 갈등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기본급 10만 원 인상입니다. 성과금은 기본급의 450%에 1,580만 원이 더해지고 주식 30주와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도 지급됩니다. 또 명절 지원금과 휴가비 등이 통상 임금에 새로 포함되면서 각종 수당 산정 비중도 확대됩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이 정년 연장 문제는 당장 새로운 합의점이 나오지는 않았죠? 네, 현행 촉탁제, 즉 정년 퇴직 후 1+1 계약 연장 제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관련 법 개정에 맞춰 노사가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임금과 근로조건 외에도 국내 생산과 안전 강화 방안도 이번 잠정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국내 공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젊은 인력을 키우고 4세대 파워트레인, 핵심 부품 생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도 꾀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 투표에 붙여지는데요. 참여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최종 타결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 정책금융금리가 15.9%나 되는 것을 두고 또다시 은행권을 겨냥했습니다. 이미 상생금융, 생산적 금융을 압박받고 있는 은행들에게는 또 다른 청구서가 날아온 셈인데요.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상품 금리가 15.9%에 달한다며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 지적하고 은행권을 정조준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연간 예대 마진 수익을 3, 40조 원씩 수익 내면서 요 이자 이거 몇백억에 10몇 프로 받아가지고 얼마나 큰 도움 된다고. 이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 출연금으로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사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경우 금리 15.9% 중 8.9%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으로부터 가져가는 보증료입니다. 이 보증료를 낮추는 대신 은행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메우는 방식도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원의 상당 부분은 은행권이 내놔야 할 것 같은데 은행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단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상생금융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한다며 표정 관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경우 서금원이 100% 보증에 돈을 떼일 일은 없지만 판매 관리비나 건전성 관리 등을 이유로 5대 은행에서는 아예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금에 출연하게 되면 결국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은행권은 이미 조 단위의 과징금이 예고돼 있고 교육세 인상,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배드뱅크 재원의 절반인 4천억 원도 다 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타 금융권과 충돌하고 있는데 또 출연금을 내놔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최근 서울에 거점을 마련한 오픈 AI가 오늘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오픈 AI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한국을 선택한 건데요. 한국을 차세대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로 낙점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오픈 AI가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언급했다고요? 네, 제이슨 권 오픈 AI 최고 전략 책임자는 국내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A critical part of that is forging collaborations with Korean businesses, from startups to some of Korea's most well-known and trusted organizations. And to work together to bring advanced AI to companies throughout Korea, telecommunications, electronics, gaming, construction, cloud services, and even finance are working with us to drive innovation. 오픈 AI는 이번 행사에서 카카오와의 파트너십을 콕 집어 소개했습니다. 오픈 AI는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AI 서비스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이번 달 열리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이프 카카오에서 양사의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오픈 AI는 전방위적인 협업을 예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이슨 권 오픈 AI CSO는 한국 기업과의 투자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첨단 인프라와 혁신 기업이 많은 한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그간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과의 접점을 넓혀왔는데요. 오픈 AI는 이번 한국 거점 마련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이 더욱 끈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자체 브랜드 상품의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던 쿠팡이 잦은 시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판촉 비용 분담 비율을 명시하고 30억 원 규모의 피해 지원금도 내놓기로 했는데요.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그간 쿠팡이 구체적으로 무슨 조사를 받고 있던 건가요? 네, 쿠팡과 PB 부문 자회사인 CPLB는 PB 상품을 생산, 납품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촉 행사를 하면서 공급 단가를 인하하고 기명 날인이 없는 발주서를 교부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에 쿠팡 측이 자진 시정하겠다며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동의의결은 민형사 사건에서의 합의와 유사한 방식인데요. 조사 대상인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관련해서 쿠팡이 어떤 시정 방안을 내놨나요? 네, 쿠팡 측은 우선 문제가 된 판촉 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쿠팡이 판촉 비용을 최소 50% 이상 부담하는 내용의 분담 비율을 합의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PB 상품을 주문할 때에는 최소 생산 요청 수량과 소요 기간 등을 합의서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지금까지 피해를 본 수급 사업자에 대해 총 3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PB 상품 개발, 납품 비용과 온라인 광고비를 비롯해 박람회 참가 등 오프라인 홍보와 PB 상품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만으로 당장 쿠팡 측의 제재가 없던 일로 되는 건 아닌데요. 시정 방안을 구체화한 잠정 동의안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기각되면 다시 제재 절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미국의 고용 통계가 또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번엔 연간 신규 일자리 수 집계가 기존 수치에서 반토막이 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얼마나 축소된 건가요? 네, 미국 노동통계국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규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을 당초 발표했던 179만 명에서 91만 1,000명이나 줄여서 수정을 했습니다. 2002년 이후 가장 큰 하향 조정인데요. 월간 일자리 증가폭은 15만여 명에서 약 7만 명으로 반토막 난 셈입니다. 대부분 산업에서의 고용 수치가 하향 조정됐는데요. 특히 음식점과 호텔 등이 포함된 레저, 접객업 고용이 18만 명 가까이 적었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소매업과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도매업, 제조업에서도 크게 줄었습니다. 고용 둔화가 이제 명확해지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에 힘이 더 실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노동통계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하향 수정치를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 말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고용 수준이 상당폭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노동시장 부진과 관련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다음 주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이 된 분위기입니다. 시장 전망을 나타내는 패드워치는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93.7%, 또 한 번에 0.5%포인트 B컷으로 내릴 확률은 6.3%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현대차와 포드,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스텔란티스의 16개 차종 4만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팰리세이드에서 보닛 잠금 장치의 강건성 부족, 포드 익스플로러는 안전벨트 버클 고정 조립 불량, 벤츠 GLC 300은 조향 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차량 번호와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서 부동산이나 예금을 압류당한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4대 사회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 건수는 총 296만여 건으로 지난 2019년 대비 86% 넘게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보험료 체납액도 총 2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